여자들이 토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선우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하와이 딜리버리 5번째 음감회가 아주 좋은 분위기 속에서 잘 끝났습니다. 5번째 음악 감상회 레코드 스톡에서 열린 행사를 잘 마쳤습니다. 음감회 이후에도 팝업은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11월 23일까지 들러보시면 아주 예쁜 하와이 딜리버리 티셔츠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저희의 음악적인 역사, 음악 취향을 쌓아온 시간들을 구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품들도 가져다 놨으니까 을지로 우레옥 앞에 있는 레코드 스톡 한 번쯤 들러보셔도 좋겠습니다. 티셔츠 외에도 턴테이블 매트라든가 귀여운 병따개도 있고 또 선우 씨가 저의 첫 생일 선물로 줬던 너무 귀여운 피너츠 포터블 턴테이블 같은 것도 전시가 돼 있어요. 첫 생일 선물이라고 하니까 돌 선물 같은데 저희가 친해지고 나서 맞은 저의 첫 생일에 줬던 선물이죠. 그리고 제가 선우 씨한테 줬던 최초의 이 모든 것을 불러온 리코더도 전시가 돼 있습니다. 11월 23일까지 팝업 들러봐 주시고요. 또 선우 씨의 마포 구립 윈드 오케스트라의 창단 공연이 있죠. 네, 11월 22일 토요일 저녁 7시 대흥역에 있는 마포 아트센터에서 열리고요. 전석 초대인 무료 공연이니까 톡토로 분들 시간 되시면 오셔서 황피리의 오케스트라 정식 데뷔 무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예매 안 하고 그냥 가면 되나요? 네, 초대석을 로비에서 아마 선착순으로 배포를 해주실 거고요. 자리는 아주 많은 거죠? 근데 또 모르죠. 톡토로들이 너무 몰리면 좌석이 부족할지는 저도 알 수 없는 일이죠. 제가 도쿄 출장으로 이번 첫 창단 공연에는 함께하지 못하는데 톡토로 여러분들 많이 가서 황피리를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 가지 덧붙이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저도 창단 공연 프로그램을 받아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공연 제목이 나의 사랑 대한민국? 이런 너무 거창한 제목을 달고 있는 거예요. 나라 사랑으로 똘똘 뭉친 윈드 오케스트라입니다. 공연 프로그램 중에 합창단이 출연해서 아리랑 판타지 같은 곡을 같이 부르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공연 제목이 이렇게 애국적인 제목이어야 했을지는 저도 제가 추구하는 방향과는 조금 다르기도 하고. 왜 나라를 사랑하지 않으시나요? 아니, 사랑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너무 직접적이잖아요. 문화 예술의 영역에서는 조금은 더 은유적이고 간접적으로 그걸 각자가 느끼게끔 해야 되는데 너무 주제 자체가 명확하니까 조금 그것에 대한 거부감이 저는 들더라고요. 커다란 태국 문양이 있던데요, 포스터에. 그러게 말입니다. 포스터에 근데 포스터가 아니라 팜플렛에 제 이름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게요. 하나 씨는 일본 출장 때문에 공연에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요즘 합주를 아주 성실하게 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빠질 수 없는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전체가 다 뭔가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그런 곡들로만 이루어진 건 아니고 그냥 즐겁게 감상할 수 있는 윈드 오케스트라의 레퍼토리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가까이 계신 톡토로들은 자유롭게 방문해서 아마추어 오케스트라는 이런 음악을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걸 가벼운 마음으로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리고 하나 씨의 도쿄 K북 페스티벌 출장이 잡혀 있죠. 네. 이옥선 작가님과 함께 가서 일요일에 대담 행사도 있고 앞뒤로는 많은 매체들과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더라고요. 아주 바쁜 나날을 보내고 돌아오게 될 것 같고요. 이전에 미리 한번 말씀드린 적 있듯이 그래서 여둘톡이 11월 25일 방송은 휴방입니다. 저희는 12월이 돼서 만나겠네요. 12월 2일에 169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나의 고3 시절, 나의 수험생 시절에 대해서 톡토로들의 많은 사연이 도착해 있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댓글과 메일들을 읽어보면서 수험 생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여둘톡 168화는 나의 수험생 시절입니다. 톡갈 한번 갈까요? 둘, 톡토로. 파워. 정말 많은 사연이 왔는데 저희가 오늘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보내주신 메일들은 저희가 모두 꼼꼼하게 다 읽어보았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93묵님의 댓글입니다. 수능. 별거 아니지만 영원히 엄마를 놀리는 일이 있는데 도시락에 수저를 안 넣어주셔서 당황하다가 주변에 젓가락만 쓰는 친구가 있길래 처음 보는 사이지만 숟가락을 빌려서 먹고 화장실에서 씻어 돌려준 추억이 있어요. 크크크 하셨네요. 손으로 먹을 뻔. 근데 되게 사회성이 좋으시다. 그러게요. 되게 쑥스러움을 많이 타는 수험생이라면 고사장에서 처음 만난 사람한테 저 숟가락 좀 빌릴게요. 이렇게 말 거는 게 되게 어려웠을 텐데 잘 살아나가실 성격입니다. 그 빌려준 사람도 얼마나 황당했을까. 같이 웃었을 것 같아요. 수능 도시락 하니까 저희 엄마가 좀 먹이는데 진심이시잖아요. 한아니스 행님. 네. 수능 날 저희 도시락으로 전복죽을 싸줬어요, 엄마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죽 쓴다 그래가지고 시험날 먹기에 좋은 메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기피 음식이죠. 하지만 내장까지 이렇게 갈아서 끓인 전복죽 너무 맛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코끼리표 보온밥솥 그 큰 사이즈에 밥솥을 사가지고 가면 안 돼. 밥통. 밥솥 수능 치는데 거기 옆에서 칙칙폭폭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네. 코끼리표 보온밥통 큰 거. 그 보온 도시락에 꽉 채워서 담아줘서 너무 양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배불리 남기지 못하고 다 먹었어요. 그리고 귤도 엄마가 까먹고. 싸준 거라서 그랬어요? 아니면 맛있어서? 그냥 맛이 있어서 끊지 못하고 다 먹고 간식으로 싸준 귤도 까먹고 친구들이랑 이제 소화대라고 수험장 산책 한 바퀴 하고 그러고 그 다음 시간 시험이 저희 때는 과학 탐구 영역이었죠. 그런 게 있었죠. 사회 탐구, 과학 탐구를 같이 봤나? 그랬던 것 같아. 3교시가. 완전 졸았죠. 시험을 망했지. 아, 진짜? 하지만 원래 못하던 과목이라 괜찮았어. 맨정신으로 봐도 모르는 문제가 많았을 거예요, 분명히. 시험 결과는 좋았잖아요. 과학 탐구를 못했구나. 그랬나 봐요. 호두토로님께서 수능날 아침 차분하게 침착하게를 강조하던 우리 아빠. 본인이 더 긴장해서 고사장 데려다 주는 길에 왜 길이 막히냐며 교통경찰분이랑 싸운 우리 아빠. 놔. 벌써 20년도 흐른 기억이지만 아직도 달달달 떨리던 아빠의 핸들 잡은 손이 기억나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수능날에 수험생만 긴장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도 같이 떨리죠. 이것도 영원히 아빠를 놀릴 만한 일이 아닌가요? 그러게요. 봄토로님의 댓글입니다. 와, 수능이라니, 19살이라니. 퇴근길에 사연을 듣고 마음이 두근두근했어요. 곧 20대가 된다는 생각에 약간 들떠있던 기분이 생각나서요. 저는 수능이 끝난 겨울에 부모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아이고.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엄마의 골절로 손이 필요해 제가 병원에 있어야 했어요. 딱히 대단한 수발을 하진 않았는데도 다들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데 나 혼자 졸업 여행도 못 가고 매여 있다는 생각에 조금 싫은 때도 있었고요. 그때 저는 밴드 언니네 이발관의 엄청난 팬이었는데 수시 합격 후 보려던 많은 공연도 당연히 갈 수 없었어요. 그러다 유난히 속상하던 어느 날 무슨 용기에선지 병원 휴게실 동전을 넣어 진짜 옛날이네요. 스마트폰이 없었던 시절인 거죠. 병원 휴게실 동전을 넣어 사용하는 모니터가 뚱뚱한 코인 컴퓨터를 이용해 밴드의 보컬인 이석원 오빠,
당시에는 진짜 오빠라고 불렀습니다. 에게 이런저런 일이 있다며 공연 잘 하시라고 평소 저라면 쓰지 않았을 메일을 용기 내서 보냈어요. 그리고 며칠 뒤 봄아, 힘내렴. 돌본다는 것에 힘을 잊지 말고. 라는 짧은 답장을 받았답니다. 세상에, 돌본다는 것에 힘이라니. 제 마음이 얼마나 울렁거렸겠어요. 조금 MSG를 쳐서 그날의 날씨, 병원 냄새, 떨리던 마음, 모든 것이 생생해요. 그리고 그 말이 저에게 어떤 씨앗이 되었는지 이후 이런저런 경험을 겪고 난 후 저는 간호사가 되었답니다. 직업으로 환자를 간호하면서 가끔 너무 치이는 날마다 마음속으로 돌본다는 것에 힘을 잊지 말자라고 되뇌이는 낡고 지쳤지만 그래도 씩씩한 간호사요. 아이고, 오빠한테 메일을 왜 보내가지고 유유 하는 힘든 날도 가끔 있긴 하네요. 아무튼 곧 새로운 시기를 맞이할 친구들 모두 수고했고 앞으로의 날들에도 아주 큰 응원을 보내고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해주신 여둘톡 언니들 고맙습니다 하셨네요. 야, 이렇게 오랫동안 맴도는 그런 짧은 말들이 있죠. 인생에는. 작가님이기도 하시죠. 언니네 이발관의 이석원 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다정하게 보내주셨네요. 짧지만. 이런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정말 결정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오동토로님의 댓글입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어요. 고3 때 매일 작성하던 스터디 플래너에는 수능이 끝나면 하고 싶은 일들을 차곡차곡 모아두었죠. 유난히 추웠던 수능날, 무사히 수능을 끝마치고 나서 신나는 마음으로 친구들과 심야 영화를 봤던 기억이 있네요. 다음 날에는 공부하던 독서실에 가서 그동안 공부했던 교재들을 싸그리 다 버렸습니다. 저에게 재수란 없었거든요. 이때 얼마나 상쾌한 기분이 들던지요. 그리고 한참이 지난 뒤 깨달았습니다. 맞다. 나 스터디 플래너에 하고 싶은 일 엄청 많이 적어뒀었는데. 교재들을 버리면서 스터디 플래너도 함께 버려버렸지 뭐예요. 하지만 그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더 이상 그곳에 작성했던 것들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때 저는 무언가 하고 싶은 일이 그저 지금 하는 일이 싫어서라면 금방 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이라면 계속해서 바라게 된다는 것을요. 그래서 지금도 싫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닌 제가 좋아하고 바라서 하는 일들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내년에 첫 직장에서의 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글을 쓰다 보니 문득 고3 때의 경험이 저를 앞으로 나아가도록 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고 가족분들과 함께 후련한 연말 맞으시길 바랄게요. 언니들도 독감 조심하세요 하셨습니다. 독감 조심하라고 해주셨는데 제가 독감인지 감기인지 지금 한 4일째 고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연을 읽다가 목이 너무 상태가 안 좋아졌죠. 네. 행사가 연이어 있고 주말이 껴서 아직 병원에 가보지 못했는데 내일 새로운 주가 시작되면 바로 병원 가보려고요. 저도 독감 예방주사 맞고 일본 가려고요. 오동토로님이 수능 끝나고 나서 신나는 마음으로 친구들과 심야 영화를 봤던 기억이 있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수능 끝나고 친구들이랑 거하게 놀 작정을 하고 나갔었기 때문에 그날 집에 안 들어간다고 엄마한테 사전 포고를 해두고 친구들과 막 밤새 신나게 놀고 친구 집에 가서 자고 다음날 해질녘쯤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문 잠그고 답안지를 맞춰봤었죠. 근데 본고사 보지 않았어요? 수능이 끝이 아니었잖아. 맞아. 끝난 것처럼 놀아 제꼈네. 본고사는 저는 칠 마음이 일절 없었기 때문에 수시를 제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망연자실해 있었어요. 당시에 저희의 입시 제도에서는 수능을 쳐서만 들어가는 데가 있었고 그러니까 특차 지원이라고 해서 수능 성적만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입시가 먼저 있었고 그 지원이 끝나고 나면 이제 남은 정원은 본고사로 선발하는 그런 시기였죠. 저는 수능형 인간이었기 때문에 본고사를 잘 칠 자신도 없었고 그래서 너무 망연자실해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때 바로 저희 엄마가 빅토리 노트를 건네셨던 거죠. 너 태어나고 5년 동안 썼던 육아일기다라고 하면서 정말 빛바랜 노트를 건네줘서 그때 너무 감동을 받았었고 또 본고사는 공부를 안 해서 못 친다라고 하는 저한테 저희 아빠가 하나야 네가 시험 치러 간다 하면 아빠가 헬리콥터를 띄워서라도 치게 해줄게. 시험만 한번 봐봐라. 우리 아빠 말을 잘하잖아요. 헬기를 띄워준다는 그런 표현을 쓰니까 얼마나 아빠가 한 번 시험만 봐봐라라고 강력하게 권하는지가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바짝 공부해가지고 시험을 쳤는데 여러 운이 또 좋게 겹쳐서 특차 지원을 했다가 떨어진 곳에 합격을 했었죠. 근데 저희가 하나 씨 아버지 어떤 분이셨는지 알잖아요.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실제로 헬기를 띄울 수 있는 능력도 안 되시고 방법도 되게 알아보기 힘드셨을 것 같은데. 우리 아빠는 본인 기차표도 예매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 기차표 사가지고 갔다고요. 그러니까 서울로도. 내 마음이 그렇다 이거지. 그렇죠? 마음에 수사법이었던 있어서는 거야. 마음은 내가 최대치를 쓰고 싶다. 다 전달이 되네요. 수험생들은 아직 어린 나이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능 시험을 잘 못 봤다는 게 인생에 처음으로 닥친 엄청 커다란 불운이라고 여길 때가 있잖아요. 근데 수험 생활도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수능을 어떻게 봤냐가 끝이 아니고 그 안에서 어디에 어떻게 또 지원을 하는지 혹은 재수를 하게 되면은 또 재수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다르게 개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학 생활이 지나고 나서도 어떤 일을 선택해서 해나갈지는 계속해서 진로에 대한 방향 설정을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근데 저의 친구 아이도 이번 수능을 생각보다 못 봤나 봐요. 그래서 시험 보고 온 날 펑펑 우는 아이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참 안쓰럽더라고요. 아, 참 본인도 너무 힘들겠고 그걸 지켜보는 부모님들도 마음이 어떨까? 이런 이야기는 대대로 이어져 오는 공통의 경험인 것 같습니다. 지난 에피소드 167화에서 살짝 언급하기도 했던 수능 다음날 금강경 외워보라고 권한 아빠 이야기를 메일로 보내달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더니 메일이 도착을 했네요. 숨숨토로님의 메일입니다. 댓글은 종종 달았었는데 이렇게 메일로 긴 글을 적어 보내는 건 처음이네요. 키페토로님의 사연 덕분입니다. 2011년 11월 쌀쌀한 날씨에 그날 저녁 공기가 생각납니다. 제2 외국어를 선택한 터라 친구들과 멀리 떨어진 외딴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고 총총거리는 걸음으로 학교에서 나와 아빠 차를 타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시험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뉴스에서는 물수능이라는 말이 연거푸 등장하더군요. 일단 밥을 먹고 채점을 해봤는데 예상보다 틀린 문제가 많았습니다. 물수능의 실수 연발, 6월, 9월 모의고사보다 안 좋은 실력. 그날 밤 잠을 이루질 못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이래저래 잠이 안 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무래도 재수를 해야 할 것 같다. 수능 끝나면 하기로 마음먹었던 모든 일들이 떠오르더군요. 송년 오케스트라 공연 보러 가기, 기타 배우기, 12시 땡 지나자마자 술 마시기. 뽀로로처럼 노는 게 제일 좋아인 저는 너무나 울적하여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안방에서 아빠가 뭔가를 손에 들고 천천히 걸어 나오셨습니다. 제게 오셔서 들고 계시던 것을 건네셨습니다. 그건 금강경이었습니다. 그거 베껴 적으면서 암기해봐. 마음이 편해질 거야. 반투명한 민홍지까지 함께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불교에 귀의했을 독실한 신자인 저희 아빠. 평소 주변 친척들 사이에서의 별명이 성자인 저희 아빠다운 격려였습니다. 저는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서 금강경과 민홍지를 받아들곤 그냥 계속 울었는데요. 다행히 그에 개정된 수시 추가 합격 제도의 힘을 빌려 추가 합격하게 되어 원하던 대학에 입학했고 금강경을 외우진 않아도 되었답니다. 열심히 한 만큼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달라도 결국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게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당장 수능에서 원하는 점수를 못 얻더라도 꾸준히 바라고 노력한다면 수능으로 얻고 싶은 그 이상의 목표 언저리에서 길을 걷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이번에 수능 보신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수능을 치르지 않으셨더라도 성인으로서 첫 발을 떼시는 톡토로 여러분 모두 응원합니다. 다 잘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숨숨토로 드림. 숨숨토로님 금강경 필사 안 하셨는데도 부처님 같은 지혜에 이르셨네요. 근데 민홍지까지 주셨다는 게 너무 웃겨요. 아버지가 평소에 본인이 하시던 거를 이렇게 권해준 것 같아. 마음의 평화를 찾으라고. 다음 사연입니다. 한톨토로님의 메일입니다. 혹시 생일에 수능 보신 분 있으신가요? 네, 그게 바로 저입니다. 저는 고3 제 생일날 수능을 보았어요. 보통 수능 일정은 11월 둘째, 셋째 주 목요일이죠. 제 생일은 11월 7일 입동 즈음입니다. 고3 학기 초만 해도 관점에 따라 첫째 주이기도 하고 둘째 주이기도 한 11월 7일에 수능을 보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요. 수능 일정이 발표되고 복잡한 심경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수시보다는 정시 위주로 준비했기에 생일은 제쳐두고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그리고 생일이자 수능날이 되었죠. 저의 고향은 군 단위 작은 지역이었기에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 함께 공부한 친구들과 한 교실에서 수능을 보았습니다. 제2 외국어까지 끝나 마지막 종이 울리고 모든 답안지를 걷어간 후에 한 교실에 있던 친구들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끝났다는 안도감과 친구들의 축하에 둥둥 몸이 떠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정문 앞에서 마중 나오신 어머니와 포옹을 나누고 생일 선물로 스마트폰도 사고 맛있는 저녁까지 든든히 먹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답안지를 맞춰보며 바로 슬픔의 나락에 빠져버렸어요. 그동안 모의고사보다 한참 낮은 점수가 나왔거든요. 예상과 많이 다른 결과에 펑펑 울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제 생애 가장 다이나믹했던 생일이었습니다. 평이한 학창시절을 보냈기에 어쩌면 제 삶의 첫 실패의 기억인 것 같아요. 하필 제 생일에 말이죠. 수험 생활을 반복할 자신이 없던 저는 항상 재수는 없다고 생각했고 당시 점수에 맞춰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원하던 학교와 전공으로 진학하지는 못했지만 저는 결국 그때 선택한 전공을 살려 밥벌이 중입니다. 쓰디쓴 실패로 생겨난 갈래길에서 예상치 못한 새로운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당시엔 정말 슬프고 힘들었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이번처럼 생일날 수능 본 썰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를 항상 일깨워주는 멋진 언니들 오래오래 여둘톡 진행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하셨어요. 생일날 수능 보고 작은 지역의 친구들이 교실에서 같이 노래 불러줬다는 건 너무 따뜻하고 훈훈한데 그 뒤가 조금 슬프게 마무리가 됐네요. 맞아요. 저희 조카도 이번 수능날이 생일이었습니다. 생일날 수능 본 특별한 감상을 하나씩 조카도 한톨토로님과 공유하겠네요. 한참 지나면은 생일날 수능 본 썰로 활용할 수 있겠죠. 아까 저의 수능 얘기에 이어서 저희 아빠가 그렇게 저를 본고사를 치게 독려했잖아요. 네. 그러고서 결국은 제가 이제 합격 발표를 듣게 됐어요. 근데 아빠가 축하를 하면서 아, 나는 네가 되겠구나 싶었어.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꿈에 죽은 사람이 나오면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 아빠 꿈에 돌아가신 국어학자 이희승 선생님이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국문학과에 지원을 했으니까 아, 이게 좋은 꿈이겠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수능 치는 날 아침에 그 새벽에 아빠가 본인이 죽은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꿈인가요? 그쵸. 본인이 죽는 꿈도 좋은 꿈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빠가 아, 됐다. 이 녀석 붙겠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하셨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번 수능 직전에 제가 돌아가신 저희 아빠 꿈을 꿨어요. 오, 진짜 조카의 뭔가 입시가 잘 되려는 꿈을 고모가 꿔준 걸까요? 저는 내심 그렇게 생각하고 또 바라고 있습니다. 아,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네요. 디어토로님이 메일을 주셨는데요. 제목이 좀 놀라운 제목이었습니다.
어제 저의 12번째 수능이 끝났습니다. 12수를 하신 건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메일 보고서. 그러게요. 하나선우 작가님 안녕하세요. 노란 은행잎들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계절입니다. 저는 11년차 고등학교 교사이자 작가님들을 열렬하게 사랑하는 디어토로라고 해요. 12번째 수능이라고 해서 놀라셨죠? 사실 제가 직접 수험생으로서 본 수능은 한 번이고요. 11년간 11번의 수능을 아이들과 함께 치러내고 있는 중입니다. 수능 전날인 11월 12일 수요일, 전날 업로드된 여둘톡을 들으며 올해도 역시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수능 전 감독관 회의에 참석하러 가는 길. 아니, 작가님들이 다음 주에 수능 관련 에피소드를 다루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까? 수능 감독이 끝나면 이번에는 꼭 메일을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어제 올해의 수능도 끝이 났습니다. 수능 전날에는 학교에서 장행식을 하며 1, 2학년 학생들과 교사들이 고3 학생들의 학교 나서는 길을 응원해주는 행사를 치르는데요.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안아주며 계속 울컥합니다. 참, 말로는 수능이 끝이 아니다. 대학이 다가 아니다. 라는 말을 1년 내내 하지만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서 그 부담감과 중압감을 없앨 수 있겠습니까? 저희의 역할은 다만 울컥하는 마음을 숨기며 담담한 척, 잘할 수 있다. 믿는다며 어깨를 두드려주는 것밖에 없더군요. 비록 감독관의 신분이지만 수험생의 긴장과 떨림은 학생들과 함께 학교에서 부대끼며 공감할 수 있기에 감독하는 교사들도 모두 수능 날에는 1년 중 가장 긴장을 하며 새벽부터 분주히 움직입니다. 어제는 저희 부모님 연배의 수험생도 배웠고 장애가 있는 분이 계신 곳에서도 감독을 했는데요. 수많은 수험생들의 긴장 어린 눈빛 속에서 모든 수험생분들이 준비한 만큼 풀어내기를, 이 과정을 무탈히 지나가기를 기도하는 수밖에요. 전국에 계신 수많은 수험생분들, 그리고 못지않게 마음 졸이셨을 수험생의 부모님들 모두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잘 보셨든 기대에 미치지 못하셨든 이게 끝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수험생분들이 노력한 그 시간과 땀방울들은 분명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귀중한 자원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선우 작가님, 작가님들 덕분에 저는 더욱 좋은 사람이, 더욱 좋은 교사가 되려 노력을 하게 되어요. 항상 그곳에 계셔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곧 또 작가님들 뵈러 갈게요. 이상입니다. 디어토로 드림. 수능 감독관을 하시는 선생님께서 이렇게 메일을 보내주시니까 또 다른 입장에서의 수능을 바라보게 되네요. 그러게요.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여러 톡토로들이 목소리를 나눠서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안아주면서 이 중압감을 내일이면 시험을 치면서 견뎌야 할 이 학생들을 바라보는 이 선생님들의 마음은 또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러게요. 다음 제목도 만만찮아요. 수능날 감동받은 궁둥이들. 안녕하세요. 나름 파격적인 제목으로 첫인사를 드리는 화목토로입니다. 다소 어그로 같아 보이지만 실화를 바탕으로 적은 제목이랍니다. 제가 고3이었던 2013년, 다음 해부터 수능 제도가 바뀐다는 소식에 재수생이 몰렸던 한 해였습니다. 다행히 저는 학교 성적 관리를 틈틈이 한 덕분에 수시로 대학교에 합격했어요. 조금 자랑입니다. 하하. 수시 합격을 수능 전에 받은 저는 수능을 치지 않아도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지금 아니면 언제 수능을 치는 경험을 할까 싶어서 시험을 치게 되었습니다. 수능장은 다른 고등학교로 배정받았고 아는 친구도 없어서 그런지 깔끔하고 넓었던 학교가 많이 낯설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긴장되고 간절했던 분위기, 작은 소리도 내면 안 될 것 같은 집중력이 느껴져 조심스러워하며 시험을 쳤던 그날이 10년 넘게 지난 일임에도 강렬한 기억이어서 그런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그렇게 1교시가 끝나고 쉬는 시간, 저는 화장실에 갔습니다. 화장실은 칸이 여러 개 있는 넓은 공간이었고 그 안에 2-3명 정도 처음 보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제가 칸에 들어가려고 할 때 막 화장실에서 나온 학생이 있었는데요. 그 학생이 감동한 눈빛으로 입을 가리면서 세면대에 있는 친구에게 야, 엉덩이가 너무 따뜻해.
경상도 사투리로 읽어달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감기 기운에도 불구하고 혼신의 연기 감사드립니다. 높이 평가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간 학교는 리모델링을 한 지 얼마 안 된 곳이었고 화장실도 같이 리모델링해서 변기가 온열이 되는 곳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조금 서둘러 화장실에 들어가서 앉아보니 진짜네? 무척 따뜻해서 긴장된 기분이 조금 풀렸답니다. 고작 변기에 앉았을 뿐인데 그곳에서 온기를 받아 낯선 공간에서도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하루였어요. 수능 치는 날에는 겨울이라 항상 춥잖아요. 그 당시에 아는 친구도 없는 곳으로 배정돼서 쓸쓸했지만 궁둥이가 따뜻했던 그 일 덕분에 수능 치고 나오는 길이 마냥 외롭지 않아 좋았어요. 수능날 에피소드를 보내달라는 말씀을 듣고 10년 지난 이야기를 꺼내봅니다. 사연 읽으시면서 궁둥이라는 단어처럼 귀엽고 재밌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마지막으로 수능 치른 모든 톡토로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운전면허는 지금 딱이 제일 여유로운 시기일 수 있으니 면허 따러 가세요. 화요일 여둘톡을 기다리며 목요일엔 좋은 걸 좋다고 표현하는 화목토로 드림 하셨습니다. 정말 언급하신 것처럼 궁둥이라는 단어에 홀딱 낚여가지고 아주 재밌게 읽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엉덩이와 궁둥이의 차이가 있는 거 아시죠, 하나씩? 저는 몰라요. 엉덩이는 엉덩이 전체적인 부위를 가리키는 말이고 궁둥이는 그중에서도 바닥에 앉을 때 닿는 부위를 궁둥이라고 합니다. 아래쪽. 아, 진짜? 그러니까 지금 화목토로님이 굉장히 정확한 용법으로 궁둥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신 거죠. 엉덩이가 근데 다 닿지 않아? 다 닿지는 않지. 아, 그치. 그럼. 그러네. 지금 엉덩이를 만져보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저희였습니다. 네, 각자의 엉덩이를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진짜 낯선 시험장에서 화장실에 갔을 때 이렇게 나를 포근하게 궁둥이를 받쳐주는 그런 비대 온열 매트가 있다라는 거. 이거 진짜 사람을 좀 마음의 위안을 주는 그런 기술인 것 같고 이런 게 사람을 향하는 기술이 아닐까? 휴먼 테크놀로지? 화목토로님이 그것을 또 낯선 공간에서도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다고. 변기와 나와의 추억인 거야. 그날 나에게 추억을 선사해준 온열 변기. 그보다는 그 변기의 따뜻함에 대해서 감탄하던 여학생, 동료 수험생과의 추억이 아닐까 싶네요. 자, 다음 사연입니다. 콩쇼토로님의 메일이에요. 저는 성적이 좋진 않지만 매사 즐겁게 사는 고3이었습니다. 제가 쓰고도 어이가 없는 고3 소개문이네요. 친구들과 하루 종일 같이 있는 학교가 좋았고 숨이 끊어지게 매점으로 뛰어가서 과자 하나 사 먹고 또 뛰어 돌아오는 짧은 쉬는 시간이 좋았고 야자 시작 전에 졸지 않아 보겠다고 페트병에 타서 나눠 마시던 믹스커피가 좋았고 와, 기세 좋은 고등학생들이었네요. 그러게요. 아이리버에 100곡씩 눌러 담아 야자 시간에 듣던 노래들이 좋았습니다. 근데 이 부분 읽으니까 정말 고등학생 시절 너무 재밌었던 부분들이 떠오르지 않나요? 행복하게 잘 보내신 것 같아요. 고등학교 시절을. 그런 학생이니 당연히 수능 점수도 낮았겠죠? 기억도 나질 않습니다. 정말 관심이 없었나 봐요. 점수에 맞춰 지방대학교들 몇 곳에 겨우 원서를 넣었습니다. 학과도 당연히 점수에 맞춰 지원했지만 단 한 곳의 학교만큼은 제가 꼭 가고 싶은 학과를 지원했는데 그건 광고 홍보학과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막연하게 광고 일을 하고 싶어 했거든요. 운이 좋게도 저는 광고 홍보학과를 쓴 그 학교에서만 합격 통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부도 안 한 주제에 얼마나 기쁘던지요. 하지만 예상치도 못하게 엄마가 입학을 반대하셨습니다. 엄마는 제가 살고 있던 경기도에서 몇 시간이나 떨어진 먼 지방으로 학교를 갈 거라고는 생각 못 하셨고 가족과 한 번도 떨어져 지내본 적도 없는 제가 생각 없이 먼 학교를 지원했다고 화를 내셨습니다. 재수를 하거나 가까운 전문대에 지원하라고도 하셨습니다. 종일 울었습니다. 스스로도 울면서 사람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눈물을 흘릴 수가 있구나 하고 신기해할 만큼 며칠을 이불을 쓰고 그저 울었습니다. 보다 못한 엄마는
그럼 너 그 지역이 얼마나 먼 곳인지 직접 느껴보고 와. 버스 타고 갔다 와봐. 하셨고 퉁퉁 부은 눈에 저는 다음날 아침 일찍 고속터미널에서 충북 제천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2006년에 제천 버스터미널은 정말 시골이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안내된 정보를 통해 캠퍼스로 가는 버스 번호는 알았지만 버스 정류장이 어디인지는 몰랐습니다.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이니까요. 우선 추우니 터미널 앞 포장마차에 들어가서 꼬치 어묵을 하나 먹으면서 사장님께 학교 가는 버스를 어디서 타는지 물었습니다. 사장님은 조금만 걸어가면 된다고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제 옆에서 어묵 국물을 마시던 퉁퉁한 젊은 아저씨가 그 학교에 왜 가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교에 다니고 싶은데 엄마가 반대해서 얼마나 먼지 알아보러 왔다고 했죠. 젊은 아저씨는 조금 웃으시더니 본인이 그 학교 직원이고 지금 학교로 올라가는 길인데 차로 갈 거라 태워다 주겠다며 타고 가라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너무너무 무서운 일인데 저는 어머머 하고 너무 좋다며 그 차에 냉큼 탔답니다. 다시 생각해도 아찔한 상황이에요. 반전이라고 말하는 게 맞을진 모르겠지만 그 아저씨는 정말 저를 학교에 태워다 주셨어요. 학교가 정말 넓었는데 어디에 내리고 싶냐 해서 도서관에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아저씨는 저를 도서관 앞에 안전하게 내려다 주시곤 구경 잘하고 가라고 해주셨습니다. 겨울방학이 한창인 텅 빈 캠퍼스를 추운 날씨 탓에 얼마 돌아보지도 못하고 다시 혼자 고속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마는 제가 당연히 멀어서 못 간다고 할 줄 아셨나 봐요. 가보니까 어때? 너무 멀어서 못 다니겠지? 아니? 공기 좋고 학교도 너무 넓고 기숙사도 정말 많던데? 역시 난 이 학교 가야겠어, 엄마. 설레어서 웃으며 말하던 저와 어이없어 하던 엄마의 표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에게 고3이라는 말은 처음으로 혼자 고속버스를 타고 간 먼 곳에서 아무도 없는 학교를 혼자 걸어본 겨울의 그날로 저를 돌아가게 합니다. 학교를 걸으면서 느꼈던 그 설렘, 무언가 분명히 시작될 것이라는 예감에 이가 시리도록 혼자 헤헤 웃으며 걸었던 그날로요. 저는 역시나 성적은 나쁘지만 매사 즐거운 광고 홍보학과 학생으로 제천에서 4년을 보냈고 지금은 막연히 하고 싶어 하던 광고 일을 13년째 하고 있는 글로벌 에이전시 미디어 팀장입니다. 주니어 시절 업무 통화 도중에 면도기 브랜드인 오랄비와 브라운을 섞어 브랄비라고 말해버린 실수담이 여둘 실수 열전편 댓글로 소개되기도 했었습니다. 시작과 끝이 떨어져 있지 않고 닿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입시를 끝낸 뭐가 되었든 시작을 앞둔 모든 수험생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콩숄토로 드림. 브랄비 생각나네요. 콩숄토로님처럼 이렇게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하고 싶은 거를 즐겁게 하시는 분은 어느 학교를 나오건 어디서건 자기 길을 잘 찾아서 가시는 것 같아요. 꼭 가고 싶었던 한 곳이 광고 홍보학과였고 그곳을 사람들이 만류하고 또 여러 힘든 상황이 있지만 좋을 것 같은데 새롭게 뭔가 시작될 것 같은데 생각하고 가서 그렇게 쭉 즐겁고 힘차게 살아버리면 되죠. 또 그렇게 살아버린 톡토로의 사연이 하나 있어서 이어서 읽어볼게요. 럭키토로님의 메일입니다. 19살 대학 입시 대신에 세상 공부를 선택했습니다. 라는 제목이네요. 작가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04년생 22살 럭키토로입니다. 이번 사연은 다양한 19살 시절이 주제라는 이야기를 듣고 소소하지만 다수와는 다른 길을 걸어온 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 어떨까 하고 이메일을 적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 입시를 치르지 않고 세상 공부를 선택했습니다.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저에게 대학교란 너무나도 당연한 목표였습니다. 공부를 하는 이유는 좋은 대학교를 가기 위함이었고 그렇게 좋은 대학교에 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기하게도 아주 갑작스럽게 과연 그게 내 삶의 전부일까 하는 생각과 함께 여러 가지 고민들이 들기 시작했고 18살이 되던 해
다니고 있던 고등학교를 자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무 계획도 없이 섣부르게 자퇴한 것은 아니었지만 자퇴 후 계획하던 일과는 다르게 흘러가 검정고시를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 친구들은 수험생의 신분으로 열심히 입시를 준비하던 19살, 스스로와 세상에 궁금한 게 참 많았던 저는 입시 공부 대신 1년 동안 1일 1독 프로젝트를 혼자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일 1독 프로젝트는 단순했습니다. 매일 한 권의 책을 읽고 독후감을 적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매일 책을 살 수 없으니 도서관에 일주일에 한두 번 다니며 책을 빌려 읽었습니다. 매번 책을 고르는 방식은 다양했습니다. 서가를 구경하며 읽고 싶은 책을 발견하기도, 책 안에서 연결되는 책맥을 통해 다음 책을 발견하기도, 인터넷에서 만나볼 수 있는 다양한 멋진 어른들의 추천책을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당시 저의 하루 일과는 오전에 요가를 가고 동네 카페에서 책을 읽고 집에서 혼자 밥을 차려 먹고 독후감을 쓰는 시간들로 채워졌습니다. 당시 부모님께서는 형편이 그리 넉넉한 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공부를 하겠다는 제 꿈을 온전히 응원해 주셨고 사교육비 대신 매달 카페를 가고 요가를 할 수 있는 용돈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독후감을 쓰면서 자연스럽게 여러 콘텐츠들이 쌓이기 시작했고 다양한 플랫폼에 콘텐츠를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콘텐츠를 인상 깊게 봐주신 분께서 작은 일을 맡아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주셨고 작은 역할을 시작으로 점점 제 능력을 키워가게 되었습니다. 20살 첫 월급을 받음과 동시에 경제적 독립을 시작했고 지금은 3년차 콘텐츠 마케터로 성실히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평온한 날들만 이어졌던 것은 아닙니다. 너무 외로운 날도 있었고 스스로를 의심하며 한없이 두려운 날들도 많았습니다. 19살 한 해를 1일 1독 프로젝트로 채워나가며 제게 남은 건 어떤 특별한 지식이나 장래에 대한 답이 아닌 내가 나와 친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와 시간을 보내고 내가 좋아하는 장소가 생기고 나의 생각을 글로 적어보며 많이 어색하던 나와 친한 친구가 된 것이 지금도 제게는 가장 든든한 백입니다. 혹시라도 나만 혼자인 것 같고 외롭다고 느껴지는 길을 걸어가는 톡토로가 있다면 제 사연이 엄청 큰 위로나 도움이 되진 않더라도 그냥 누군가는 이렇게 19살을 보내왔고 지금도 뚜벅뚜벅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가 가는 길은 어떻게 생기든 어떤 방향이든 다 우리 각자만의 특별한 길이라는 마음이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작가님들, 매주 작가님들의 목소리 들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한 번도 당연했던 적이 없습니다. 톡토로들과 꼭 오래 함께 해주세요. 많이 사랑합니다. 럭키토로 드림 하셨네요. 와, 멋지네요. 말이 쉬워 1일 1독이지 하루에 한 권씩 책을 읽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일 뿐더러 그걸 읽고 소화하고 나서 독후감까지 쓴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이 럭키토로님의 글을 읽어보니까 왜 책 추천을 받을 때 저도 이런 얘기 자주 하거든요. 다음에 무슨 책을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분한테 도서관 서가를 구경하면서 발견할 수도 있고 책 안에서 연결되는 책맥을 통해서 발견하기도 하고 다양한 추천사를 통해서 발견하기도 하는 그런 방식들 어린 나이에도 책을 깊이 파면서 그런 세계를 구축해 나가셨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부모님도 대단하시네요. 그러게요. 자신이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차곡차곡 해 나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을 하고 지켜봐 주신 부모님 그리고 그걸 성실하게 이행을 해낸 럭키토로님이었기 때문에 이 19살의 한 해만으로도 평생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최초의 동력을 스스로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가 운을 만들어가는 럭키토로님 같습니다. 다음 메일입니다. 나의 고3 시절 주제를 들으니 떠오르는 분이 있어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고등학생 때 저는 조용하고 자신감 없고 존재감 없는 학생이었습니다. 성적은 중간이었고 음악이나 체육을 잘하는 것도 아닌데다
친구들 앞에서 재미있게 이야기를 늘어놓을 줄 아는 아이도 아니었죠. 매 수업 시간 저의 목표는 눈에 띄지 않게 그저 조용히 1시간이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조용한 아이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느 한문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50대에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선생님이셨는데 정교조 해직 교사셨다가 복직해서 저희 학교로 오신 거였어요. 선생님께서는 수업 첫 시간 비례 물시하고 비례 물청하며 비례 물언하고 비례 물동하라를 한자와 함께 가르치신 뒤 얘가 아닌 것은 보지 말고 듣지 말고 말하지 말고 행동하지도 말아라 라는 뜻이죠. 앞으로 매 수업 시작할 때 함께 복창하겠다고 하셨어요. 매 시간 목이 터져라 외쳤더니 20년 넘는 시간이 흐른 지금도 함께 저 문구를 외치던 친구들의 목소리가 생생히 기억나요. 선생님은 수업하는 모든 반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외우고 불러주셨어요. 늘 관심을 가지고 이름을 부르고 심지어 별명을 한 명 한 명 다 지어주시고 별명으로 부지런히 불러주셨어요. 어떤 선생님께도 큰 관심을 받지 못했던 저는 모두에게 똑같이 마음을 나눠주시는 이 한문 선생님께 왕눈이라는 별명을 얻고 한문 시간에는 왕눈이로 꾸준히 불렸어요. 누군가가 나를 봐주고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나에게 말을 걸어주는 것이 얼마나 큰일인지 이전에는 몰랐어요. 누군가 나를 지켜봐주고 있다고 생각하니 한문 시간에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영어 시간으로, 체육 시간으로, 야간 자율학습 시간으로 퍼져나가더라고요. 그때부터였어요. 학교에서 제가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이것저것 용감하게 시도해보기 시작한 것이요. 제가 고3이 되었을 때는 한문 수업이 없어서 선생님을 수업 때 뵙지 못했어요. 그런데 수능을 앞둔 2004년 11월의 어느 날 한문 선생님께서 저희 반에 갑자기 들어오시더니 칠판에 진인사 대천명을 한자로 쓰시고는 문구의 의미와 응원의 메시지를 건네주셨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뜻이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지금은 기억이 안 나요. 선생님이 말씀을 시작하시는 순간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 화장실로 달려갔기 때문이에요. 태연하게 친구들과 놀고 있었지만 사실은 큰 시험을 앞두고 많이 긴장했었나 봐요. 선생님께서 수업도 안 하시는 3학년 교실을 일일이 다 돌아가시며 응원해 주시는데 그 마음이 그대로 전해져서 고3의 힘듦을 위로받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과 가족, 친구들의 따뜻한 사랑을 받고 저는 수능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 교사가 되어 아이들과 지지고 볶고를 하고 있네요. 내일 수능을 앞둔 우리 아이들을 찐하게 응원하면서요. 한문 선생님을 보면서 다짐했어요. 저도 모두의 이름을 불러주고 모두에게 다정한 말을 건넬 줄 아는 따뜻한 선생님이 되어야겠다고요. 교직 13년 차인 지금까지 저는 매해 수업하는 모든 반의 아이들 이름을 외우고 부지런히 불러주고 있어요. 약 20년 전의 저처럼 저의 다정한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에 크게 자리 잡을지 누가 아나요? 40대를 앞둔 요즘은 작년에 가르친 학생 앞에서 하나야 하고 인출이 늦거나 잘 지내지? 하고 이름을 생략하고 말을 걸기도 하지만 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는 아이들의 이름을 열심히 외우고 열심히 불러줄 거예요. 이름을 불러준다는 건 내가 너를 보고 있어. 내가 너를 응원하고 있어. 난 네 편이야. 라는 마음을 전하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톡토로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친구, 동료, 연인, 배우자의 이름을 부지런히 부르며 다정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요. 이상입니다. 눈물이 다 나네요. 너무 좋다. 아까 그 언니네 이발관 팬이셔서 이석원 씨한테 메일 보냈다가 돌보는 것에 힘을 잊지 말아라 라는 한마디에 간호사가 됐다는 톡토로가 계셨잖아요. 그 사연 못지않게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비슷한 얘기를 교사 출신이신 선생님께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 아이들의 이름을 기억을 해서 자꾸 불러주면 아이들이 달라진대요. 이 사연의 톡토로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 내 편인 누군가가 학교에 있다 라고 느끼게 되는 그런 마음이겠죠. 이런 고마운 선생님들께는 한참 시간이 지났어도 그게 남아있다는 거를 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 씨가 금빛 종소리에 언급한 문학 시간에 잊을 수 없는 기억을 남겨주시는 임기룡 선생님처럼요. 그러네요. 그분도 문학과 한문을 담당하셨는데. 좋겠다. 우리 한문 선생님은 완전 여혐이었는데. 근데 저는 그 선생님의 한문 시간에 제 이름에 들어가는 하자를 다 크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야, 저거 내 이름 글자다. 제 이름의 하자가 연꽃 하자거든요. 저거 내 이름 글자다. 그랬는데 선생님이 분필로 칠판을 딱 누르시면서 자, 수화물 할 때 하자제. 짐 하자다. 뜻이 두 가지가 있는 거라서. 네. 자, 다음 사연입니다. 뜨겁지만 차가웠던 나의 수능 이야기. 안녕하세요, 작가님들. 여들톡을 들은 지 이제 8개월 정도 된 제주에 사는 톡토로입니다. 8개월 전에 처음 여들톡을 소개받아 듣기 시작해서 제철 방송과 함께 1화부터 정주행을 동시에 했어요. 이제 드디어 완주했답니다. 저에게 수능은 정말 특별한 시험이자 그날은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저는 중학교 시절까지는 모범생으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착실한 학생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뒤늦게 사춘기에 접어든 고등학교 1, 2학년 시절 덕분에 고3 첫 모의고사는 그야말로 대학은 갈 수 없는 수준의 점수를 안겨주었죠. 그 당시 저에게 가장 큰 문제는 하고 싶은 게 없고 가고 싶은 학교나 학과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부에 흥미를 잃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도 꿈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그래, 수능을 목표로 정말 후회 없을 만큼 노력이란 걸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수능 준비를 하면 될까 생각하며 수능 날을 목표로 나만의 공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모의고사 보는 내내 점수가 1점도 오르지 않더군요. 하지만 난 모의고사가 목표가 아니라 수능이 목표니까 라고 마음을 다잡으며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드디어 수능 날이 다가왔고 저는 오답노트 한 권만 들고 수능 시험장을 찾았습니다. 마지막 외국어 영역 시험에서는 코피까지 쏟으면서 무사히 시험을 끝내고 나오는데 정말 기쁜 마음 그 자체였어요. 내가 이걸 끝냈다는 생각에 시험을 어떻게 봤는지 결과 따위는 신경 안 쓰고 그저 행복했어요. 최근 수능 기사에 활짝 웃으며 수능 시험장을 나오는 한 여학생의 밝은 모습이 소개되었는데 제가 딱 그랬습니다. 친구들과 영화를 보고 집에 돌아오니 여기저기서 답을 맞춰봤냐? 몇 점이냐? 등등 연락이 빗발쳤습니다. EBS에서 알려주는 답을 제 수험표에 빼곡히 적어둔 답과 맞춰봤더니 어라? 점수가 왜 이렇게 높지? 마지막 모의고사 점수보다 무려 90점이나 올랐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일단 뛸 듯이 기뻤어요. 그리고 다음날 학교에 가보니 난리가 났습니다. 이번 수능이 작년 대비 워낙 쉽게 출제가 되어서 만점자가 속출하는 등 대부분의 친구들이 수능 점수가 높게 나온 것이죠. 물론 저처럼 월등하게 오른 친구는 없었습니다. 반면 상위권 친구들은 울상이었어요. 대거 재수생이 속출했던 2001학년도 물수능은 논란과 화제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게 점수로는 기쁨을 누리며 원하는 학과에 원서를 냈지만 예비 합격이라는 상태로 졸업식 날까지도 합격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변별력이 떨어진 수능 때문에 내신 점수를 반영한 곳들이 많았고 그런 학교별 입시 전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저는 4년제 대학에 모두 합격하지 못하고 맙니다. 저는 재수는 절대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2년제 전문대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좋은 대학교에 가지는 못했지만 좋은 회사에 들어가 15년을 일했고
지금은 퇴사해 제주에서 열심히 육아하며 무탈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성공한 수능이지만 실패한 입시였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최선을 다해 노력해본 경험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25년이 지난 지금까지 늘 떠올립니다. 그 힘으로 뭐든 포기하지 않고 시도해보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게 수능 시험은 그런 존재만으로도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제 경험담에 이어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덧붙여 봅니다. 최근 독립영화 3학년 2학기라는 영화가 곳곳에서 상영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주에는 상영하는 곳이 없더라고요. 직업계고 학생들은 3학년 2학기엔 사회에 나올 준비를 하는 시기죠. 알고 보면 수능을 보지 않는 고3 친구들도 꽤 많다고 하네요. 그런 친구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라고 해서 눈길이 많이 갔습니다. 이 영화를 소개하는 한 게시물에서 수능 수험표를 들고 오면 할인을 해주는 각종 이벤트를 이 친구들은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이걸 보고 저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 놀랐습니다. 그런 사실을 이제야 알아차리네요. 수능 시험을 본 수험생들 그리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3학년 2학기를 보내는 모든 이들에게 응원을 보내봅니다. 수고했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고군분투도 응원합니다. 화이팅! 이상입니다. 해마다 이런 얘기들이 꼭 있더라고요. 너무 쉬워서 변별력이 없어져서 문제가 되는 물수능, 그리고 너무 어려워서 평소에 실력 발휘들을 다 못해서 또 변별력이 없어지는 불수능. 불수능이라고도 하는군요. 물수능에 좀 반대되는 개념으로 너무 어려울 때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올해 수능은 불수능이었다 그러던데. 아, 그래서 다들 지금 그렇게 걱정을 하고 너무 속상해하고 하는군요. 그런가 봐요. 오늘 사연 보내주시는 많은 톡토로 분들의 이야기가 증명하듯이 15년 전, 20년 전, 10년 전에 수능을 잘 보신 분도 못 보신 분도 지금은 다 각자의 인생을 잘 살아나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시험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많은 톡토로들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네요. 저희도 3학년 2학기 이 영화 좋다는 얘기를 여러 곳에서 들어서 보고 싶습니다. 네. 이 내용을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챙겨서 보도록 할게요. 밥세토로님의 메일입니다. 밥세토로라는 닉네임의 출처는 이 톡토로님께서 초등학교도 입학하기 전부터 아침 8시, 점심 12시, 저녁 5시만 되면 밥 달라고 말해서 엄마와 할머니가 붙여주신 별명이라고 하네요. 굉장히 길게 다양하게 본인이 실천했던 수험생 시절의 공부법에 대해서 써주셨어요. 이거를 다 언급하기에는 좀 길 것 같고 요약해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사실 유명한 쫄보였습니다. 수학이 좋아서 수학을 전공하고 싶다는 생각을 중학생 때부터 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수학시험 보는 날에는 늘 배탈이 났어요. 식은땀 뻘뻘 흘리며 화장실 가겠다고 말도 못했던 순간들이 지금도 끔찍하게 떠오릅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는 수학시험 전날 심한 편두통으로 진통제를 6알 먹어도 듣지를 않아서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어요. 수액 다 맞고 가라는 의사 선생님께 내일 시험이 있어서 가야 한다고 말씀드려서 수액 절반 정도 맞고 집에 돌아갔던 경험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워낙 몸이 허약해서 건강하라며 할머니가 지어서 보내주신 한약을 먹고 아무 탈 없이 지냈는데 하필 모의고사 보는 날 아침에 먹은 한약이 상해서 배탈이 난 적도 있습니다. 안 되려니 이렇게까지 안 되나 싶었지만 그런 것에 연연했다가 제 멘탈이 무너질까봐 고3 내내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채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애썼어요. 그러다 보니 엄마는 제가 재수라도 하면 정말 병실에 입원시켜놓고 공부를 해야 하나 걱정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답니다. 사실 저희 엄마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고 방사선 치료에 스테로이드 장기 복용으로 몸이 성치 않으셨어요. 치료는 다 끝났지만 완치 판정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셨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여기저기 자주 아픈 탓에 엄마 속을 많이 썩였는데 그래서 더욱 대학 입시에서 무탈하게 잘 되었으면 하고 바라셨어요.
엄마가 아파서 애들 얼굴이 그늘졌다느니 하는 동네 아줌마들 말에 엄마는 악착같이 저와 제 동생 뒷바라지를 했어요. 게다가 제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어서 혹시 엄마가 아파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할까 말도 안 되는 걱정에 소갈이 하시던 엄마를 저도 잘 알고 있었죠. 대학은 나를 위한 것보다 엄마를 위한 것이라 생각하며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엄마의 정성 덕분에 모의고사 때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점수를 수능에서 다 받으며 원하는 대학, 원하던 수학과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나 합격이래 하고 전화를 하고 재활운동 갔던 엄마를 기다리며 너무도 떨리고 설레는 마음에 합격 통지서, 등록금 영수증, 합격 안내 메일 등 각종 문서를 다 인쇄해서 냉장고 한 면에 붙여놓고 엄마를 기다렸어요. 저희 엄마는 2남 3녀 중 둘째 딸로 중학교 가고 싶어서 1년간 쓰레기 주워 모은 돈 가지고 서울에서 일하는 큰이모에게 와서 몰래 학교에 다녔대요. 중고등학교 모두 아무도 돈을 내줄 수 없다는 말에 우유 배달, 신문 배달 안 해본 일 없이 하며 학교 공부를 했대요. 대학을 가고 싶었는데 돈을 벌어야 해서 야간 대학을 겨우 갔더니 낮에 일하느라 피곤해서 공부를 따라가기 어려웠고 결국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엄마에게 딸이 누구나 인정하는 좋은 대학에 합격하는 것은 아마 여러 의미였겠다 싶어요. 엄마는 제가 학교에 입학하고 2년 정도 시간을 함께 보내다가 3학년 2학기가 시작되고 한 달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취업에 성공하고 하는 일로 인정받으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해내는 모습은 보여드리지 못해 아쉽지만 고3 시절을 잘 지내고 대학에 입학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다는 것에 위안 삼고 다행이라는 생각을 가지며 살고 있습니다. 고3 시절 여러 가지로 힘이 들기도 했고 엄마와 다투기도 많이 했지만 그런 시간이 감사하게 좋은 원하는 결과가 되었던 제 인생에 다시 겪지 못할 행운과 행복의 시간이었어요. 이 글을 쓰고 있는 다음 날인 내일이 수능 날이네요. 수능 시험 준비한 수험생들에게 제 고3 시절의 행운을 모두 드립니다. 다들 저처럼 성인이 된 어느 날에 그 기억을 떠올리며 설레고 행복하고 눈물 짓기도 하는 경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신나는 사연을 보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키페토로님 복 받으세요. 그리고 작가님들도 그 복 함께 받으세요. 밥세토로 드림 하셨네요. 처음에는 이 메일을 읽으면서 여러 공부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 같았어요. 흥미로운 것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엔 정말 이렇게 눈물이 맺히는 좋은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험생에게 수능을 준비하는 기간은 굉장히 압축적으로 밀도 높게 살아내야 해서 고통도 있는 기간이겠지만 밥세토로님처럼 부모님과의 시간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짧은 사람들에게는 그 밀도 높은 기간에 수험생활을 뒷바라지 해주시는 부모님과 본인 사이에 훨씬 더 여러 가지 응축된 감정을 같이 경험하고 같이 희로애락을 겪어볼 수 있는 또 그런 시간이기도 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머니가 따님을 아주 자랑스러워 하셨을 것 같습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보호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톡토로님들 모두 고맙습니다. 댓글 소개 시간입니다. 사연과 광고 문의는 w2talking w 숫자 2 talking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댓글 소개 들어가기 전에 톡토로님들께 도움을 구해볼 일이 있습니다. 저희 여둘톡 카톡 이모티콘 제작과 관련한 얘기인데요. 이 이모티콘의 승인에 관련해서 이 절차가 아주 좀 복잡하던데 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톡토로님이 계시다면은 저희 메일 주소 아시죠? w2talking@gmail.com으로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톡토로 투게더 3 포스터를 샘토로님이 아주 귀여운 스티커 스타일로 만들어주셨고 톡토로 여러분들께서 이게 카카오톡 이모티콘으로 출시되면 너무 잘 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카카오톡 이모티콘의 경우에는 승인 절차가
엄격하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혹시 카카오톡에서 일하시거나 아니면 이거를 내가 잘 해본 경험이 있다. 이런 톡토로들은 저희에게 메일 주시면 저희가 좀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난 167화는 저스트 메이크업 편이었죠. 은방울 톡토로님께서 MC 이효리님 얘기하실 때 하나 언니가 메이크업을 안 한다 해서 안 한다 선생님인가요? 하셔서 진짜 빵 터졌어요 하셨네요. 장톡토로님께서 저도 너무 재밌게 본 프로그램인데 반가워요 해주셨고요. 야울님께서 아니면 지우지 뭐. 이 말이 위로가 되네요. 한 겹 한 겹 정성 들여 쌓아 올린 작품을 지우고 다시 시작할 용기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 흥미가 생기네요 하셨어요. 개둘토로님께서 저는 정말 예민한 성향이라 서바이벌 프로그램 특유의 과도한 경쟁 구도, 상대를 비난하는 멘트를 부각하여 편집, 과도한 눈물 짜내기 등등을 힘들어해서 못 보는데 저스트 메이크업은 아티스트들의 도전 자체를 담아내 준 것 같아 끝까지 재미있게 본 첫 서바이벌 프로그램이에요. 열정에 자극을 받기도 하고 모든 출연자분들을 마음 깊이 응원하며 봤습니다. 메이크업을 흔히 생각하기 쉬운 코르셋의 영역이 아닌 작품의 영역으로 확장시켜준 프로 같아요. 작가님들이 다뤄주셔서 다시 들으니 또 벅차올라요. 프로그램을 다루기 전에 쿠팡에 대해 짚고 넘어가 주심에 그래, 내가 이래서 여둘톡을 듣고 있어 했어요. 오늘도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다음 주제도 기대됩니다 하셨어요. 쿠팡에 대해서 저희가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짚은 것에 대해서 동의의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는데요. 쿠팡이 너무 지나치게 빠른 무휴일 24시간 배송 이런 것 때문에 특히 더 문제가 되고 있긴 한데 한국은 다른 곳들도 너무 빠르지 않나요? 그렇죠. 쿠팡의 로켓 배송을 이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안 하면 좋을 텐데 또 그걸 이용하는 사용자도 나는 되게 인식을 가지고 쓰지 않는데 저 사람은 왜 로켓 배송 같은 걸 쓰는 거야? 라고 비난을 쉽게 하기보다는 그 사용자 역시 너무 빠르게 돌아가는 어떤 사이클 속에서 의무를 다하다 보면 그렇게 빠른 배송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있음을 약간은 이해도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육아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아이들 학교에 준비물을 챙겨야 하는데 그 공지가 빨리 나오지 않아서 다음날 출근과 함께 아이 준비물을 챙겨야 하는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이용을 한다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고들 하죠. 하지만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건 중요하겠죠. 반려돌맹님의 댓글입니다. 저스트 메이크업 너무 재밌게 봤는데 다뤄주셔서 반갑네요. 저는 특히 오랜 경력의 아티스트들이 다른 참가자들과 같은 출발선상에 스스로 서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경력이 쌓일수록 잃을 것도 많아지고 도전이 더 어려워지는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럼에도 성장을 위해 다시 한번 자신을 내놓는 그 용기가 멋지더라고요. 이번 Sing Again 4에 나온 자두님의 무대를 보면서도 비슷한 감정이 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 목소리는 예전 그대로에 성대는 더 짱짱해진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정말 감탄하며 봤어요. 여전히 상큼하고 에너지 넘치는 모습에 보는 내내 기분이 좋았습니다. 과거 모습을 또렷하게 기억하는 사람들 앞에서 다시 도전해 그 기대감을 넘어버리는 모습이 정말 멋졌고 역시 프로는 프로구나 싶었습니다. 경험이 많아도 이름이 있어도 모두 내려놓고 다시 도전하는 사람들은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아요. 동기부여가 필요할 때 이런 멋진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하셨네요. 지난주까지 저희의 여러 대회 활동이 일단은 일단락이 되었고 이번 주에는 저는 출장, 선우 씨는 대망의 창단 공연이 남아있죠. 저는 북토크도 있습니다. 북토크 홍보하세요. 이미 마감됐어요. 예. 지난주에 세계의 주인 GV를 본 톡토로들의 댓글입니다. 토토로님께서 제철 팟캐스트를 들으면 이렇게 설레는 일이 생기네요. 영화 세계의 주인 GV 보고 집에 가는 길에 바로 댓글 남겨요. 당일 예매를 했는데 맨 앞자리와 앞쪽 몇 자리만 남아있더라고요.
언니들 가까이에서 보라는 뜻이다 하고 맨 앞자리 예매하고 봤어요. 영화 보러 가는 길에 하와이 딜리버리 책도 구매해서 언니들이 직접 책에 한 말씀도 써주셨는데 영화가 좋았던 건 물론이고 언니들 영화 수다도 듣고 언니들 책을 건네며 대화도 나누고 일석삼조네요. 영화 내용 모르고 갔는데 아직 안 보신 분들 계시면 모른 채로 그냥 가서 관람해 보세요. 두세 번 본 언니들 따라 저도 한 번 더 볼까 봐요. 한 번 더 보면 어떤 것들이 새로이 보일지 또 궁금하네요. 음성으로만 듣던 언니들이 눈앞에 실물로 계시니 너무 신기했어요. 누진다 초점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하시는 선우 작가님도 너무 재밌으셨고요. 언니들 좋은 수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봄토로님도 세계의 주인 GV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첫 관람한 날 하나 언니 말씀대로 영화가 소화되지 않아서 극장이 있는 백화점 건물을 하염없이 돌다가 그 걸음 그대로 방송실에 난입해서 여러분 제발 세계의 주인 보세요! 라고 소리치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이 좋은 영화를 언니들과 함께 보다니 정말 행복했어요. 가슴이 뛰어서 잠이 오질 않네요 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제철 팟캐스트 들어주시면 저희가 외부에서 여러분들 만날 수 있는 행사 일정을 바로바로 알려드릴 거고요. 그렇게 만날 수 있는 자리를 가장 빠르게 아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저희 팟캐스트 그때그때 제철로 들으시는 겁니다. 다음 주는 쉬어간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그 다음 12월 2일 방송은 이미 주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의 야심작입니다. 저희가 몇 년 전부터 한 번은 다뤄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해왔던 주제죠. 바로 김장 특집입니다. 여둘톡에서 김장 에피소드를 다루려고 하고요. 여러분들 집에서 김치 담그면서 있었던 재밌는 에피소드들, 그리고 우리 엄마의 김치 담글 때의 어떤 비장의 무기, 우리 엄마만의 특별한 기술, 이런 것들 마음껏 자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머니께 전수받아서 김치를 담그고 있는 톡토로들의 자기 이야기도 좋고요. 그리고 이런 것까지 김치를 담근다고 하는 새로운 종목이 있으면은 알려주셔도 좋겠죠. 네, 김치에 관련된 모든 이야기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1월 29일 토요일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음 녹음에 반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은 메일 기다리겠습니다.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여둘톡 168화는 나의 수험생 시절이었습니다. 톡토로 뒤에는 여둘톡이 있고 여둘톡 뒤에는 톡토로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김장 특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고맙습니다.